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지난해 개량 공사를 했습니다. 흙과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에 다시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판을 깔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상판을 덮는다고 하죠. 안전성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021년 공사 입찰업체에 제공한 물량 내역서를 확보해 확인해봤습니다.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기초보강 공사에 제곱센티미터당 240kg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라고 규격을 정해놓았습니다. 가로와 세로 1cm 길이 면적당 240kg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 전문가는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수준의 강도라고 설명합니다. 수량은 약 53세제곱미터를 요청했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12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강도와 무게면 여객기가 상판하고만 충돌해도 파괴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지대를 침범을 할 때까지는 당연히 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실제 현장엔 상판 아래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던 만큼 여객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 아래로 수백 톤의 흙과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이 안 옵니다. 여객기가 이런 구조물과 충돌하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여객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예. 사고가 난 보잉 737-800기 중에 181명이 타고 있고 연료는 어느 정도 소지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게는 대략 65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충돌 직전 속도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 정확히 나온 자료는 없지만 대략 시속 200에서 25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객기가 125톤이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힌다고 가정을 하면 그 충격은 3,600에서 4,600톤으로 추정됩니다. 네. 여객기가 구조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지는 수준인데요. 추측에 기반한 계산이라 실제로 받은 충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사고기는 구조물과 충돌한 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높이를 맞추려고 둔덕을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둔덕과 로컬라이저 사이에 또 상판까지 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그 로컬라이저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상판을 깐 것 같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에 기둥을 박아서 안테나를 세우면 아무래도 구조적인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되겠죠. 네. 왜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하냐면은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설계하고 공사한 게 적합한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흙더미 속에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선명합니다. 가로 40m, 세로 4m, 높이 2m의 흙더미 위에 30cm 두께의 상판 역시 콘크리트였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 좋게 수천 톤의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재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안전성 보강을 위해 상부에 약 한 30cm 두께의 이제 콘크리트 상판. 하지만 국내 일부 규정에선 종단 안전구역 거리를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와 기준이 논란입니다. 안전구역 밖이 맞다고 해도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재료를 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자신들이 담당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안공항 관련은 구청에다가 문의를 한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로컬라이저의 일부가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제 어떤 판단을 거쳐 콘크리트를 선택했는지는 추후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선 2021년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에 입찰할 업체들이 참고하도록 제안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확인해 보니 로컬라이저 규격의 안테나 지지대가 잘 부러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지물은 철제 또는 알루미늄 타워로 되어야 하며 자체 지지 구조물로서 잘 부러지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의 지침도 참고하라고 명시했는데
이곳엔 항공기 구조가 유지되도록 충격 시 구조물이 파손이나 변형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2020년 설계 용역 과업 내용서에도 안테나 철탑뿐만 아니라 기초대도 취약성, 그러니까 충돌하면 잘 부서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계와 공사 단계부터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어 콘크리트를 깔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충돌 사고까지 가정해 규격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 의문이 남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규정을 만든 설계 의도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설계 의도기 때문에 당연히 담벼락이라도 자연스럽게 치고 가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경찰은 로컬라이저 설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I don't know who designed that, but it's too much. Why do you need that right after the runway?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이 끝에 있는 둔덕이 어느 공항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높이에 있는 둔덕이.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컬라이저라고 안테나를 거기에다가 설치해놨더라고요. 수평 방향의 안내를 돕는 그 안테나인데요. 보통은 이런 것이 다 평지에 있습니다. 국내 어느 공항에도 사실 이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설치해놨을까 하는 것도 저는 좀 생각이 좀. 이담 아나운서, 사실 저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 즉 항공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저 사고 영상을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다들 하셨단 말이, 세상에 저 벽만 없었더라면 비행기가 저 여객기가 부딪혀서 폭발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참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체 저기에 왜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저 구조물 위에는 로컬라이저라는 건요,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 중앙에 정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테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중앙선과는 수직으로 있어야 하고요. 저 빨간색으로 된 표시 저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수직으로 있어야 하고 활주로 지면과는 수평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의 로컬라이저가 있는 게 활주로의 남쪽 방향인데요. 이 활주로 남쪽이 북쪽보다 해발 고도가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둔덕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둔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m가량이 되고요. 또 로컬라이저도 2m 높이잖아요. 아니 그럼 잠깐만요. 세상에 네. 당시 그런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미세하지만 내리막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됩니다. 현재 세상에. 총 높이가 이제 4m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게 좀 문제였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 둔덕만 없었더라면 이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항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왜 저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렇게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강도의 구조물이 있는 거는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벽이, 저런 벽이 있는 공항이 무안국제공항만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내 이 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여수공항과 청주공항에도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이제 항공기가 다니고 있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보면요, 이 로컬라이즈의 위치를 보면요, 이런 둔덕이 없습니다. 이 로컬라이즈가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그냥 지면에 살짝 올라와만 와 있습니다. 왼쪽이 인천국제공항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활주로를 이탈을 해서 항공기가 가더라도 이 로컬라이즈를 살짝 바꾸고 하면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지적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로컬라이즈가 설치된 위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 로컬라이즈가 활주로에서 300m 이상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안공항 같은 경우 251m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사실 거리가 짧은 건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져 나간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이런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게 결국 화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물론 정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015년, 2016년에도 정황만 보면 다소 비슷할 수 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었다는 점. 따라서 이 둔덕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어떤 보입니다. 사고였을까요? 2015년 4월에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국내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활주로를 이탈해서 로컬라이저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항공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시에 히로시마 공항에서의 사고에서는 안테나 모양의 장치가 바닥에서 솟아있고 항공기가 저것을 파손하면서 뚫고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살펴봤더니 탑승객 81명 중에 경상자만 27명 나왔고 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요, 이 항공기의 착륙 속도는 200km로 굉장히 빨랐고 충돌 후에 항공기가 파손해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즉 상황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로컬라이저의 상황이 이런 피해를 좀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고요. 네. 2016년에는 네. UPS 소속 화물기가 인천공항에서 랜딩 기형 파손으로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네. 역시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적이 있는데 네. 기체 충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로컬라이저 그리고 둔덕 문제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로컬라이저라고 저렇게 빨간색의 안테나 모양에 들어와 있는 걸 부딪혔는데도 어떻게 큰 사고가 안 났지? 저게 철골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충격이 가해지면 잘 부서지는 그런 재질이래요. 그러니까 저 기능은 로컬라이저의 기능은 여러분 아시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착륙할 때 수평을 맞추는 중앙으로 수평 맞추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만 하면 되지. 저게 단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올려있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히로시마 등에서는 저것만 뚫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화를 면했던 거예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로컬라이저의 어떤 세부적인 이제 규정 있냐? 근데 이게 사실 항행 안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이제 맞게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단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에 무안국제공항 사고 주변 영상을 본 그리고 그 콘크리트 벽을 본 전문가, 해외 전문가 이런 분 또 국내 전문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지라고 혀를 내둘렀는데 지금 국토부는 그거 규격에 어긋난 거 아니다, 규정을 어긋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오늘부터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쟁점이 된 둔덕형의 로컬라이저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 이른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은 공항 장비, 설치물의 종류는 항공기와 충돌 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지원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로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 나아가 이 규정에 어긋났는가 등이 전반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